네, 화요일 첫 시간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엠겐골드 박수범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도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시장까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짜보기 전에 이 시장이 왜 빠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급락의 원인부터 찾아볼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이 뭐 단기간에 지금 이제 또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좋았는데 또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이런저런 또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주가 조정이 좀 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JP 모건의 CEO가 또 한마디 좀 했어요. S&P 500 지수가 앞으로 20%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IMF 총재라든가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들이 또 얘기해서 좀 내년에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뉴욕 증시도 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국내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주긴 했습니다. 자, 이런 영향을 좀 주었는데 그대로 국내 증시가 그대로 좀 어떻게 보면 센 바람을 좀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바람을 좀 그대로 맞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대외적인 악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선방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좀 선방했다고 보는 이유는 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도 그 우리 7월 달이었죠. 7월 중순이었습니다. 7월 중순에 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순매수가 이루어질 때 보면 시장이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더 좀 올라가는 베어마켓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보여줬는데 8월 중순까지 그 랠리가 지속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잠깐 좀 자료를 좀 잠깐 보면요. 네. 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지금 7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7일 연속 순매수를 보면 이제 9월 29일부터 해서 10월 11일까지 해서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결코 국내 시장에서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대형주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 그리고 장중에 계속해서 선물 쪽에서 순매도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막판에 2,700억 넘게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좀 해주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런 뭐 선물의 움직임과 거래소에서 7일 연속 순매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중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7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만들어졌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단기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이 모르겠어요. 추세적인 전환을 가져간다라고 명확하게 뭐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천국주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에는 그럼 오늘 같은 좀 지옥 같은 날이 이어질지 우리가 네. 좀 조그마한 희망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나마 시장의 반등 트리거를 찾아본다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뭐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네.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짬짜장면을 시켜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짜장면도 아닌, 짬뽕도 아닌 뭐 그런 시장을 보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시장을 보게 되면 분명 시장은 안 좋지만 이 흐름 속에서도 분명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수급이 형성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수해주는 업종과 종목들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국내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CPI 발표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커다란 어떤 맥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수급이 형성되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보여주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리피킹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한 해 또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보다는 어느 정도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한다,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좀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악재와 호재를 동시에 짚어드렸는데 이번 주 시장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움직일지는 저희가 좀 내일부터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죠. 2차 전지나 뭐 전쟁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된 테마 말고는 부진했는데 내일은 어떤 쪽이 좀 선전해 줄지, 시장의 강자 섹터 어떤 걸로 꼽고 계실지 내일의 강자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제약바이오로 가져오셨어요. 제약바이오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두드러졌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실까요?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경기 민감적인 부분들도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령화라는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대한 지출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상관없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인 성향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에 따른 성장주의 움직임을 또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관점에서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쵸. 뭐 코아스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루게릭병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화되면서 오늘 좀 상한가로 크게 또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캐몬이 또 코아스텐과 합병권 때문에 얘기가 또 나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죠. 뭐 그 외에도 보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또 대형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왔다시피 좀 코로나가 지금 이제 뭐 끝났다라고 우리가 좀 보고는 있지만 뭐 이번 겨울에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또 시장에 어떤 내용이 또 나와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뭐 수젠텍이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SD 바이오센서라든가 CJ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종목들이 보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또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자산이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컸지만 그래도 내재 가치 대비해서는 상당한 유동성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폭은 좀 과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나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격해서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 말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신저가 흐름도 나왔고 내일 말이 많았던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 결정 소식도 나오고요. 또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사실 좀 변동성이 워낙 크고 투자 심리에 잘 왔다 갔다 하는 섹터인데 이러한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내일 영향을 좀 어떻게 미칠까요? 자,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 뭐 제약바이오 특히나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뭐 네. 이런 좀 갑작스러운 악재가 떴을 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뭐 이거 뭐 제약바이오는 거의 뭐 로또가 아니냐, 네. 뭐 아니면 도 아니냐, 크게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크게 망하거나 둘 중에 아니냐. 네. 라고 이제 극과 극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대응하다 보면 그렇게 리스크가 큰 회사들을 조금씩 피해 다닐 수는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좀 우리가 좋은 회사들을 좀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뭐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뭐 실질적으로 실적에 그래도 조금 받쳐주면서 그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새로 임상 실험이라든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좋은 회사들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보면 주가 정말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야, 이건 너무 좀 과하지 않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주가 네. 조정을 많이 받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픽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악재들 분명 있습니다. 뭐 횡령권이라든가 안에 내부적으로 뭐 알고 봤더니 뭐 실제적으로 임상 실험이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리고 그런 내용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도 신약 개발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수합병권에다가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와줄 수 있는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소위 얘기해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을 대응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선별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실적이 받쳐주는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옥석을 잘 가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약바이오주 좀 선뜻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선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종목을 뽑기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매니저님이 픽해 오신 종목 어떤 건지 내일 시장의 강자 바로 또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 공략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믿을 네. 거는 뭐 대장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뿐일까요?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저도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큰 파도가 지금 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가지고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현재 그래도 시가 쪽이 좀 크고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4공장까지 만들 정도로 엄청난 지금 CMO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되고 있고 뭐 얀센, 머크, 뭐 세계적인 뭐 GSK 뭐 여러 지금 제약회사들과로부터 이제 뭐 여러 뭐 CMO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1공장도 마찬가지고 2공장도 마찬가지, 3공장도 마찬가지 100%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제4공장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자마자 지금 현재 이제 엄청나게 지금 공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반기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또한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마이너스 1.1%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들을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부터 행보 구간을 좀 만들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 움직임 전환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도 오늘은 좀 시장 하락 대비 선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길게 보면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매니저님? 네, 가격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오늘 80만 2천 원으로 좀 종료되었는데 자 일단 일자 목표가를 일단 90만 원 좀 제시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매수가는 80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좀 약간 오늘 종가보다는 2천 원 좀 아래에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75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 3분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90만 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75만 원 잡아두셨습니다. 참고해 보셔서 내일장 주가 흐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종목별 대응 전략 이제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는지 오늘의 특징주 10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대형주 삼성전자, 카카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금리 인상 전망에 움직인 SCI 평가정보 17% 급등이 나왔고 또 경영권 분쟁 이슈에 급등한 화천기계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이 종목 짚어봐야겠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살아나는가 싶었던 IT 반도체가 다시 낙폭을 보였죠. 지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틀 동안 10% 가까이 급락을 하기도 하고 지금 반도체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높습니다. 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만 원 넘게 한번 피크를 한번 찍고 피크아웃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악재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저는 이미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뭐 지수가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되기도 했었지만 네. 뭐 마이너스 1.4까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들 8일 연속 순매수를 해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6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현재 기관과 개인들만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6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만큼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미국이 지금 현재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이 부분들이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차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이 지금 강력한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네. 지금 뭐 하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안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충칭이라든지 여러 지금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장도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주는 주가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6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포커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 외국인의 매수를 짚어주셨어요. 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도 단기적으로는 위축 요소가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우리 업체한테 좀 호재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 하이닉스 말고도 밑단의 반도체 종목들에게도 고를 주실까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대장이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여줄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반도체 장비, 부품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소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시장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그나마 좀 하락폭을 좀 줄이는 분위기였는데 네. 낙폭을 좀 줄이는 분위기인데 코스닥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한 부분들도 한몫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을 만들고 추세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소부장 쪽을 좀 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더 한 발 물러나서 좀 추세적인 움직임들 바라보면서 매수 시점을 조금씩 잡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관련주들이 또 갑자기 올라오기에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먼저 지켜보고 그 밑단의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삼성전자 그 의견으로 반도체 섹터까지 한꺼번에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짚어봐야겠죠. 그나마 지금 안전한 건 2차 전지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중국으로 첨단 기술 나가는 거는 미국이 맡고 있고 지금 2차 전지는 그래도 기존 주도주 안에서 반등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선택지인지 LG 에너지 솔루션 내일장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만 원 부분까지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오늘 상당히 선방을 해줬고 그쵸.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스탑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간밤에 나왔던 USB
UBS 쪽에서 UBS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자동차 시장이 하나의 또 터닝 포인트 될 수가 있다. 그동안은 자동차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정도로 수요가 좋았지만 현재는 또 고객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하락할 수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 위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소비가 그렇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기아도 마찬가지였고 좋지 못한 흐름들이었는데 이 와중에 그나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완성차 중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꾸준하게 일어나지 않겠냐는 희망감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좀 건너야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바라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될 수 있는 오늘 쌍봉으로 좀 무너질 수도 있는 지수 움직임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50만 원 전후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오히려 그 다음에 추세적인 외국인들이라든가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들을 보고 난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차라든가 GM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도요타라든가 주가 움직임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봐도 뭐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리비안이라든가 지금 미국 쪽에 있는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관점과 그리고 GM과 포드의 목표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분명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0만 원 전후에서는 좀 스탑을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고 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좀 수급을 지켜보고 매크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LG 엔솔은 앞으로 좌지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장 의견에 대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스탑으로 알려드려봤습니다. 자, 저희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볼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우디 수주 기대감에 좀 주가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모두 급락을 하면서 장중에 신저가까지 기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실지 내일장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고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고라고 좀 보는 이유는 네. 자, 아무래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정말 뭐 9월 달 들어서는 네. 주가가 상당히 계속 좀 많이 밀렸어요. 계속 밀렸습니다. 네. 계속 밀리면서 뭐 좋지 못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할 때 원전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전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풀어서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후화된 원전에 대해서 교체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7개의 원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가 합격을 받았고 그 중에 네. 6개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가동 중이고 추가적으로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부품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략 약 60개 정도의 원전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인데 미국이 가장 원전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 교체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원전이 완성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원전의 내용들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쪽에서 납품한 자재라든가 제품들이 상당히 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앞으로 우리가 이 원전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만 생각하게 되는데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 그쵸. 같은 경우에도 기자재를 또 동사 같은 거 또 만들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풍력 같은 경우에 이제 터빈 같은 경우에도 동사에서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동사 말고도 뭐 효성이라든가 효성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뭐 담수화 부분들 뭐 사우디라든가 최근에 보게 되면 네옴시티라든가 새로운 또 프로젝트가 거대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담수화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사의 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옴시티 안에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 흐름은 내일 정도에는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고를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밀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은 좀 정책적으로 힘을 받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우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주가 흐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니온 머티리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히토리 관련주가 그나마 선방을 해줬습니다. 그 안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14% 넘게 올랐는데 내일장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유니온 머티리얼 의견 주실까요? 네, 오늘 뭐 관련주 종목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런 히토리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물량들도 좀 많다 보니까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락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아직 가져갈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뭐 유니온, 뭐 그리고 그 외에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또 수혜주들 또 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아직까지는 좀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종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면 상장 주수가 4,200만 주 정도 됩니다. 4,200만 주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2,500만 주나 좀 형성되었다는 거요. 거의 절반 이상이 좀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형성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수급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우리가 또 예측해보고 대응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청자분의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한 종목 더 볼게요. 저희가 10종목 중에 한 종목인 비덴트 오늘 정말 많이 빠졌죠. 갑자기 강제 수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관련 종목들이 다 많이 밀렸는데 내일 어떤 의견이실까요, 매니저님? 아쉽게도 이게 빗썸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횡령 문제예요. 오늘 하락한 종목들, 하락한 이유가 다 횡령권으로 좀 하락한 부분들이고 최근에 보면 회사들이 보면 다 이 횡령이 얘기가 나와주고 뭐 실제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비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아쉽지만 이건 가상화폐로 볼 게 아니라 이건 지금 현재 횡령이라는 하나의 뭐 사건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덴트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아쉽고 안타깝지만 뭐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갑작스럽게 이런 악재가 뜨면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보다도 기업에 대해서 정말 분석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횡령 사건이 좀 터질 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느 정도 좀 신호를 우리가 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100% 우리가 뭐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보이라든가 전체적인 현금 유동성 흐름이라든가 체크를 해보면 분명 뭔가 막히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찜찜하다, 이상하다 할 때는 아무리 지금 당장 어떤 이슈가 좋고 좋은 내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좀 두들겨보고 건너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버킷 스튜디오도 오늘 하한가였는데 사실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있어 왔었고 또 버킷 스튜디오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모멘텀까지 받아왔었는데 그럼 그런 콘텐츠 관련한 이슈로는 반등을 어려울까요? 이게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지금 비덴트
비덴트 지금 버킷 스튜디오 다 연결되어 있는 지분 구조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걸 제가 지금 현재 뭐 버킷 스튜디오가 아무리 뭐 버킷 스튜디오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뭐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부분도 좀 회원님들 뭐 한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을 하면 또 거울 삼아서 또 뭐 이런 종목들도 뭐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머릿속에서 또 지울 건 지우고 네. 또 새롭게 또 도전할 건 도전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씩 또 수정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계좌를 또 운영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크게 손실을 봤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좀 희망을 가지시고 또 다른 또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확실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또 좋은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내일 전략 짜드렸습니다. 이외에 지금 종목 고민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면은 좀 매니저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5시입니다. 5시에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진단해드리고 그리고 자동차 많이 빠졌는데 자동차에 대한 좀 이슈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장의 강자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